11년 전 저는 상상도 못했던 담도암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이 모두 쓸모없어진 것 같았습니다. 제가 담도암이라는 사실은 남편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. 수술을 마친 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던 저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며 병색이 가득한 제 몸을 보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. 도시에서 투병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 곳을 알아보던 중 저는 고향 손죽도로 향했고 그곳에서 삶의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손죽도에서 온 김영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남편 조순오라고 합니다. 네, 부부는 닮는다더니 참 닮으셨네요, 진짜. 진짜 닮았죠. 네. 네. 그런 말씀 좀 들으세요. 두 분 닮았다고? 예, 가끔 듣습니다. 네. 저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. 이 이름이 손죽도. 그래서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? 손죽도가 어디에 있어요? 저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남 여수 구역이고요. 여수에서 거문도라는 섬 예. 중간쯤에 있습니다. 그럼 거기 손죽도는 누구의 고향이세요? 네, 손죽도는 제 고향입니다. 그러면 지금 예. 담도암 치료를 하면서 손죽도로 가신 거죠? 네. 그럼 그 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? 그 전에는 부천에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 많고 북적북적한 도시를 떠나서 네. 한적한 곳으로 가셨군요. 네. 네. 요양차. 그 담도암 판정 받기 전에 아내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? 판정 받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요. 네. 입맛도 없고 조금 굉장히 하여튼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몸이 뭐 아프다거나 그런 적은 네. 없었는데 감기 증상이 한 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솜이 물에 젖었다는 표현이 쭉 늘어지는군요, 몸이. 그렇게 그 피곤함이 오고 그리고 뭘 조금 네.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한 2, 3개월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. 2, 3개월이나요? 네. 근데 여러 병원에 다니던 끝에 간암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고요? 그러니까 몸이 이제 불편하긴 한데 병원에서는 피 검사나 뭐 네. 기본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진단 방사선과 네. 거기 병원을 가가지고 어쨌든 의료보험 혜택 안 돼도 좋으니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네. 거기서 간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. 수술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암이 아니라 간내 담도암이다. 전화가 왔는데 암이라고 하네요, 여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. 그리고 전혀 믿기지가 않고요. 그때 제 나이가 아마 45살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암이라는 거는 뭐 그때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주제로 생각을 했지 제가 그 암이라는 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으니까. 그러면 그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학병원 몇 군데를 다니면서 한 달, 2달 동안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뭐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제 좀 알아봤죠. 근데 왜 그 담도암이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?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행운인 게 네.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10% 정도 발견이 되면 근데 저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다행이네요.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야, 하시더라고요. 발견이 되면 수술하는 자체도 10%밖에 안 돼요. 그게? 네. 야. 간 절제하고 담관 잘라서 있고 또 쓸개 드러내고 큰 수술이네. 얼마나 걸렸어요? 10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네. 조금 빨리 끝나서 한 8시간. 수술을 8시간 하셨습니까?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첫 마디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거든. 피가 말랐겠네요. 뭐라 그래요, 의사 선생님? 수술은 됐는데 네. 뭐 예후가 앞으로 안 좋은 암이라고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수술을 하면은 당연히 그다음 단계가 항암
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네. 저희 아내는 항암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? 그랬더니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요. 의미가 없다고. 너무 겁나는 얘기를 했네. 그냥 집에 가시라 그러더라고요. 어머나. 그걸 저 다른 가족들한테는 예. 어떻게 알리셨나요? 그게 뭐 암이 이렇게 뭐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아마 알렸을 텐데 아이들도 어리고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짐만 될 것 같아서 사실 걱정들만 하시니까. 예, 저랑 남편만 네. 알고 하여튼 치료를 받았죠. 아이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. 네. 그때 뭐 46살이면 자녀분들은 어땠어요? 저희 아이들은? 작은 아이가 고2, 큰 애가 대학교 1학년. 근데 그때 바로 어디 요양병원 들어가셨다고 돼 있는데. 이제 저는 수술이 마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집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. 걷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부였기 때문에 아이들 어리고 남편 그리고 집안일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. 힘이 들어서 그거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4일 만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. 예. 아, 요양병원으로 가셨군요. 그러니까 요양원 생활이 녹록치가 않아요. 왜 네. 그러냐면 하루 저녁에도 몇 사람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얼굴 그게 보면 더 무섭겠네. 전부 이거 두 권 쓰고 네. 그리고 얼굴 보면 황달에다가 흑달에다가 막 눈이 새빨갛고 체중은 막 말라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, 요양원을. 근데 거기를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네. 병도 병이지만 그 병색으로 그러니까 그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래서 남편 오는 것도 싫었어요. 네네 아이들은 요양병원에 와서 엄마 면회하고 했어요? 제가 못 오게 했어요. 왜? 보여주기 싫었어요. 아픈 제 모습을. 그러면 그 살림은 딸이 좀 해줬나요? 남편이 했죠 뭐. 그때 힘드셨겠네요. 직장 다니면서 네. 이제 뭐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거의 컸으니까요. 네. 뭐 밥은 이제 뭐 간단하게 같이 먹고 그랬죠. 몸도 지치고 그 힘든 상황에서 김영란 씨를 지탱하게 해준 힘은 뭐였습니까? 바로 요양병원 앞에 나가면 이 잣나무 숲이 있는데 청설모가 제 친구였어요. 청설모가 잣 떨어뜨리고 그러면 가까운 데 있으면 그거 제가 옆에 갖다 놓고 그러면 호시탐탐 이 청설모가 이거 가지고 가려고 걔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와 하루가 지나가는구나.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. 정말 저는 많이 절제하고 뭐 안 좋다는 건 진짜 완전히 뭐 돌아서고 그 24시간을 사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네.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끝났구나. 더 이상 이 문제에는 답이 없구나.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죠. 그러니까 간암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충격인데 가장 어렵다는 다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 그것도 수술만 하면 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양원에 가야 되고 그것까지를 다 극복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을 때 그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죠. 저도 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봤는데요. 내가 언제 퇴원할 수 있다는 거,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, 그 자체가 희망인데 그 희망의 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죠? 그 상심이 컸을까. 저로서도 참 상상하기가 힘드네요.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좌절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극적인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호전이 되던가요? 고향의 선배 언니가 그쯤에 제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겠다고 2월인데 옷 몇 벌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그냥 정착하신 거예요? 제 혼자 한 2, 3년을 살았어요. 그래도 그 2, 3년 사는데 네.
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 수 있는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. 집을 안 샀어요. 막 30년 빈 농가주택을 빌려가지고 제가 겨우 이제 살림 차리고 살고 있으면 몇 개월 지나면 또 주인이 온다고 이사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. 싱크대가 너무 더러우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. 그렇지 않아도 밥맛이 없는데. 근데 그 노동을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암 걸리고 처음 울었어요. 마당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한 1시간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날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.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. 여보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. 나의 모습만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옆에서 내가 좀 간병을 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.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거기 가서 해결하고.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냥 내려가자 해서 내려왔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신랑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툭하면 아프다 얘기를 많이 해요.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었어요. 언제 안 아플래? 그랬어요. 너무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육아는 혼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두 분 부부를 보니까 부부는 저래야 되는구나. 한 명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한 명이 끌고 가고 나 도와줘 하고 손도 내밀 줄 알아야 되고 그 내민 손이 얼마나 어렵게 내밀었을지 알고 또 잡아도 줄 알고 이런 게 부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은 물론 강인한 전신력도 있지만 남편분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런 날이 있을까 싶어요, 사실. 네,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오늘 부부의 애까지 배워가는 네, 시간인 것 같아요. 아내분은 이제 투병 생활을 이렇게 되게 스케줄을 짜서 하셨다고요? 그게 보면 이렇게 계획을 딱 짜놓고 생활하시더라고 보면. 제 암에 좋다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밭에 가서 풀 뽑는 것도 하나의 제 자신에게 치유예요. 그리고 맨발로 30분 걷는 것도 치유고 이 모든 걸 계획을 짜서 6년인가 7년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했어요. 네. 그 스케줄 속에 녹즙 짜서 먹는 게 있거든요. 맛있는 게 있는데 하루에 13잔까지 짜봤어요. 13잔을 녹즙을 짜려면 13잔을 마셔요? 네, 그러면 1시간에 한 잔씩 짜려면은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짜야 되거든요. 아침에 야채를 이제 가득 싱크대에 이만큼 이제 씻어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짜는 거죠. 계속. 이제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또 보내고. 아니 근데 남편분은 거기에 내려갔을 때 적응이 바로 되던가요? 뭐 섬에서 살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. 근데 이제 첫해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단 갔는데 조금 외롭기도 하고 친구도 없죠. 뭐 직장도 없죠. 그렇죠. 뭐 그다음에 같이 대화할 사람도 없죠. 이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혼자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배만 바라보고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. 빨리 나면은 저 배 타고 빨리 육지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. 근데 그 뒷모습을 저희 아내가 한번 본 것 같아요. 네,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는 거. 그러니까 가끔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저 속에 있을까?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? 그러니까 오직 이제 제 도와주고 가끔은 그렇게 바다 나가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총 몇 년을 계셨던 거죠? 그럼 이제 지금 11년 정도 살았죠. 네. 그때 이제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해주잖아요. 그러면 거기 어느 병원은 상장도 줘요. 이렇게 5년을 잘 견디셨습니다.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. 예, 대학병원에
이제 가서 한번 그 체크를 했거든요. 네. 그 CT도 찍고 했는데 어.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네. 제가 이제 좋아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만세를 부르고 어. 아내도 아 이제 이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조금 그래, 생겼다. 그래. 5년. 예,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완전 보상받은 기분이 드셨을 아, 것 같아요. 그게 그동안의 얼마나 고생을. 좋아요. 네. 오늘 두 분이 이제 극복을 하셔서 저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남편분이 사실 용단을 내리셔서 네. 내려가셨지만 네.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 내려가신 걸 너무나 잘하신 결정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. 네네. 아주 단순해지고 네네. 상당히 슬로우 라이프로 가고 그 자연이 주는 그 놀라운 치유력을 두 분이 실제 증명을 하고 계시니까요. 이제는 손죽도 안 떠나시고 계속 사실 거죠. 예, 제가 도시 오면은요 한 2, 3일만 있으면은 저 섬 시골 생각이 나요. 아 이제 그렇게 예. 되는군요. 예, 예. 네. 투병 중인 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던데요 하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들 힘드실 텐데. 암 한우들은 일단 이렇게 어디 문제가 생기면 그 환경을 좀 벗어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투병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 환경을 벗어나게 되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뭔가를 찾다 보면 네. 못 찾아요. 그러니까 그걸 좀 환경을 끊어주고 아, 단 한 달간이라도 벗어나서 네. 자기를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음. 그다음에 이제 암과 맞서서 싸울 좀 태세를 준비를 하고 하면 얼마든지 암도 극복하고 네. 이길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가족분들은 환자에 대한 관심하고 사랑이 있으면은 아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유 좌절을 딛고 암을 극복해내고 지금도 절제된 생활로 잘 스스로 치료하고 계신 두 분의 네. 모습인데요. 더 건강하시고 네.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